자, 이번 시간에는요, 물권적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번 시간에 잠깐 봤었던 것 중에서 여기 지금 그 비용상환 청구권 있잖아요. 비용상환 청구권의 경우는 누구의 선택이라고 그랬죠? 회복자의 선택이죠. 그럼 만약에 비용상환을 청구할 때 그럼 어떻게 그러면 지출 비용이나 증가액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지출 비용이나 증가액을 누가 그러면은 입증을 해야 되죠? 지출비용이나 또는 증가액 중에서 하나를 누가 선택한다? 회복자가 선택을 하잖아요. 회복자의 선택을 한단 말이죠. 둘 중 하나를 증가액이나 비용 중에서 하나를 준단 말이죠. 그러면 이 지출 비용이 얼마고 증가액이 얼마인지 하는 것은 누가 증명을 해야 된다? 누가요? 점유자다, 회복자다. 그럼요, 점유자가 증명을 하는 거예요. 점유자가 그것을 증명을 해야 그걸 가지고 이제 뭐라고 한다? 회복자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나는 지출비용은 이만큼 들었고 증가액은 이만큼이다. 그래서 점유자, 이것이 올해요 법무사 시험에 나온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지출비용하고 증가액을 누가 증명을 해야 되는가? 누가 증명한다? 점유자가 증명한다. 점유자가. 그러면 누가 선택을 한다? 회복자가 선택을 한다. 이해되셨죠 지금? 자, 22번 소유권이요. 1번 소유권에 대한 방해 제거 청구권은 방해 제거 동그라미 제거. 여러분 얘기했죠. 손해배상하고 방해 제거는 다르다고. 방해 제거는 뭐다? 현재 계속되고 있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방해 결과 제거 줄고 결과 제거, 이것은 손해배상이에요. 결과 제거는 손해배상. 여러분요, 여기 봐봐요. 어떤 사람이요, 여러분 요즘 그런 거 참 많이 나오죠. 창고라든가 이런 박시라든가 이런 데다가 불법 폐기물 갖다 없애고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 불법 폐기물을 처분하는 것이 돈이 상당히 많이 드는 것이기 때문에요. 건축이나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은 이걸 어디다 버려야 되는데 버릴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폐기물 업체한테 하는데 폐기물 업체가 싸다 가면 거기다 당연히 버리겠죠. 그래서 불법 폐기물이 몇만 톤이다 이러면요, 그 처리 비용만 해도 몇 억씩이에요. 그러니까 이 불법 폐기물 업자들은 불법 폐기하고 난 다음에 도망가죠. 걸리면요, 그럼 뭐 또 좀 살다 나오죠. 그죠? 이게 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돈은요 실컷 해가지고 일단 가족이 갖고 있고, 자기는 좀 가가지고요 편히 좀 쉬다가 와가지고 또 그 돈 가지고 쓰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이게 이제 문제죠. 그러니까 이미요 불법 폐기물이 이미 매립되어 있는 상태예요. 1년 전에 이미 매립됐어. 그러면 지금 어때요? 현재 계속되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방해 제거는 청구를 못해. 알겠죠? 뭐만 청구한다? 손해배상. 그러니까 돈 달라고 해야 되는데 돈이 있어 없어 그 사람들이 없다. 이게 큰 문제죠 이게. 알겠죠? 2번. 그래서 여기는 어디가 틀렸죠? 방해 결과의 제거, 거기가 틀렸어. 알겠죠? 현재 계속되고 있는 방해 원인 여기까지만 맞아. D가 틀렸단 말이죠. D에는 뭐다? 손해배상 이렇게. 2번. 소유자는 물권적 청구권에 의하여 방해 제거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가? 그건 안 돼. 우리가 물권적 청구권에 뭐라고 되어 있죠?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 그 방해 제거와 더불어서 비용도 청구한다. OX, X란 말이죠. 비용은 청구할 수가 없다. 맞죠? 3번. 미등기 건물의 매수인이죠. 미등기 건물의 매수인 현재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죠? 그러면 불법 점유자란 말이 또 나오겠네? 있어 없어? 있죠? 직접 방해 제거다. 대위해서 방해 제거다. 대위해서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3번 틀렸네. 4번.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이 발생한 후에는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한다. 소유권을 상실 줄고 종전 소유자죠. 종전 소유자는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 물권과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하고 물권적 청구권은 분리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5번. 소유자는 소유물을 불법 점유한 사람의 특별 승계인에 대해서, 특별 승계인, 선의의 특별 승계인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바로 여러분요 뭐하고 다르냐? 소유권하고 점유권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점유권은 어떻게? 점유보호 청구권에 대한 점유권은 어떻게 돼요? 반드시 뭐가 돼야 돼? 침탈이 돼야 돼. 알겠죠? 사기는 돼 안 돼? 사기는 안 돼. 사기는 점유물 반환 청구할 수 없어. 그 다음에 승계는요, 특별 승계는요, 선의일 때 반환 청구 된다 안 돼? 악의일 때 반환 청구할 수 있고. 몇 년? 1년. 무슨 기간?
출소 기간이잖아요. 그런데 그럼요, 소유권으로 할 때는 어떻게 소유권? 지금 우리 지금 소유권 하고 있죠. 소유권. 침탈되고 사기도 되고 선의도 반환 청구되고 악의도 반환 청구되고, 이것은요 소멸시효에 걸린다 걸리지 않는다?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죠. 1년 10년 100년 지나도 출소 기간이다 아니다? 재판 외에서 말로도 할 수 있다 이 말 아니에요. 이걸 소유권에 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유권과 점유권은 차이가 있죠. 정신을 차리고 들어봐.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여기요 뭐라 나왔죠? 여기 소유자는 소유물을 불법 점유한 사람의 특별 승계. 봐봐. 특별 승계는 선이고 악이고 무조건 반환 청구예요. 무조건 반환 청구. 점유권으로 반환 청구할 때는 선이한테는 안 되죠. 특별 승계인이 악이일 때만 되잖아요. 소유권은 둘 다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특별 승계에 대해서 반환을 뭐 하지 못한다? 청구하지 못한다. 이렇게 청구할 수 있다. 아시겠죠? 정답 몇 번이다? 2번. 몇 번? 2번이죠. 이렇게. 자, 23번은요 주의토지 통행권이죠. 자, 주의토지 통행권은 그냥 하죠. 바로 공로에 통하는 기존 통로가 있다. 기존 통로 줄고요 이용에 부적합하다. 이용에 부적합해.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죠. 그러면 기존 통로가 있어도 주의토지 통행권이 인정된다 안 된다? 인정된다. 그래서 인정될 수 있다. 이렇게. 2번 주의토지 통행권이 일단 발생하면 나중에 그 토지에 접하는 줄고 공로가 개설. 그럼 공로가 개설됐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걸어다닐 수 있는 길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남의 땅을 통해서 걸어다니면 돼 안 돼? 안 되죠. 통행권은 뭐가 된다? 소멸한다. 이렇게. 그래서 공로가 개설, 통행권 소멸. 이렇게. 3번 주의토지 통행권자가 통행지 소유자에게 보상해야 할 손해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행지를 줄고 도로로 평가하여 산정한 임료상당에, 도로로 평가하여 산정한 임료상당에 거기 줄었어요. 그럼 봐봐. 여기 길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거 공로예요. 공로인데 여기 이렇게 가배토지가 이게 의뢰토지죠. 그러니까 의리 가반떼어 길을 좀 내달라 이렇게 하죠. 주의토지 통행권이죠. 그러면 여기 땅이 만약에 10평이다. 그러면 이제 지료가 얼마인지를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료를 정할 때 현재 이 땅에 있는 이 상태를 놓고 이 땅에 해당하는 지로액으로 지료를 정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여기를 길을 낼 거니까 어차피 이게 도로라고 생각을 하고 먼저 지료를 정하는 거예요. 이런 밤 도로라고 생각을 해봐. 그럼 땅값이 있어 없어? 없잖아요. 도로라고 생각하면은. 그러니까요 지금 있는 이 토지를 이용했을 때 이 10평 땅을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했을 때 얼마를 받을 것인가,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지로액을 정하는 것이지. 알겠죠? 이게 만약에 도로라고 해봐. 그럼 도로는 당연히 땅값이 없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지로가 거의 없겠죠.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알겠죠? 안 돼. 자, 그 다음에요 4번은 소유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이미 있다. 줄과 통로가 이미 있다. 그 통로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편리하다는 이유,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장소로 통행할 권리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5번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점유를 배제할 권능이 있고, OX 통행지 소유자의 점유를 배제할 권능, 그건 말이 안 되죠. 길만, 통행이란 말이 뭐예요 여러분요? 걸어 다니는 거죠. 걸어만 다니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배제할 권능이 있다 없다? 없고, 그 소유자도 통행권자가 통행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더라도 통행지의 인도를 막을 수 없다.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여러분 봐봐. 여기 봐봐. 그 소유자가 통행권자가 통행지를 배타적으로 점유 줄고 배타적으로 점유하면 당연히 인도를 청구해야죠. 그럼 봐봐. 여기 이 사람은 누구라고 그래? 이 사람을 갑을 누구라고 그래? 을을 누구라고 그래? 주의토지 통행권자라고 하고, 이 사람을 통행지 이 사람 통행지 소유자라고 하죠. 이 말을 알아야 지금 이건 무슨 말인지 알 거 아니에요. 저 다시 한번 읽어.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 갑의 점유를 배제할 권능이 있고. 틀렸죠. 남의 땅을 점유를 배제하면 되겠어요? 여기 걸어만 다지 않지? 배제한다, 점유를 배제한다는 말은 담 싸가지고 자기 혼자만 다니겠다. 그럼 자기 땅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알겠죠? 그 소유자도, 통행권자가 통행지 소유자가 누구죠? 여기 통행지 소유자도 통행권자가 배타적으로 점유한다. 담 싸가지고 혼자 걸어다니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토지의 인도를 청구해야 돼 안 해야 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아시겠죠?
정답 몇 번이다? 2번. 24번은요. 주의토지 통행권은 통행을 위한 지역 공간은 달리 통행로가 항상 특정한 장소로 고정되어 있다. 특정한 장소로 고정. 줄거봐. 이런 봐봐. 주의토지 통행권 동그라미 해봐. 통행권은요. 통행권은 합의로 통행로 이전 가능해. 합의로만. 등기하지 않으니까 합의로 통행로 이전이 가능해. 합의로. 그런데 지역권 동그라미. 지역권은요. 합의 플러스 등기해야 돼. 등기. 그러니까 쉽겠어 어렵겠어? 어렵겠죠. 그래서 지역권은 대부분 고정돼 있고 주의토지 통행권은 합의로 옆으로 움직일 수 있어 없어? 있다 이 말이죠. 아무래도 알겠죠. 그래서 다른 장소로 옮겨 통행할 수가 없다. 틀렸어. 주의토지의 현황이나 사용 방법이 달라지면 다른 장소로 옮길 수 있다. 3번. 통행권자가 통로를 개설하죠. 통로를 개설. 그러면요, 이 통로 개설할 때 드는 비용 누가 부담해? 통행권자가 부담해? 소유자가 부담해? 여기다가 통로 개설할 때 누가 부담해? 그거 상식이죠. 통행권자가 부담한다. 통행권자가. 통행지 소유자 그러면 안 돼. 통행지 소유자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부담한다? 통행권자. 이렇게. 5번. 건축 관련 법령에 정한 도로 폭에 관한 규정만으로 당연히 피포유지 소유자에게 반사적 이익으로서 건축 관련 법령에 정하는 도로 폭이나 면적 등과 일치하는 주의토지 통행권이 생긴다. OX, X. 건축 관련 법령에 정한 도로 폭 줄고 건축 관련 법령에 정한 도로 폭 이퀄 4m. 4m. 여러분요, 반드시 우리가 건물이지만 4m를 인정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현재 토지의 용법에 필요한 점만 인정하면 돼. 알겠죠? 현재 토지의 용법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인정하면 돼. 반드시 4m를 인정할 필요가 없다. 생긴다. 틀렸어. 4번. 주의토지 통행권의 범위는 통행권을 가진 자에게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주의토지 소유자의 손해가 가장 많은 적은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의 범위내.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의 범위 내에서 인정된다. 5번. 통행권의 범위는 현재의 토지 용법 줄고 그래서 장래의 이용 상황까지 미리 큰일 나. 장래 필요 없어. 현재의 토지 용법이다. 장래의 이용 상황까지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5번 틀렸죠? 정답 몇 번이다? 4번. 이렇게. 자요.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뭘 봤냐면 우리가요 통행권을 이렇게 봤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점유 취득쇼예요. 점유 취득쇼는 이제 하나하나요. 우리가 그림을 그려서 이제 한번 볼 건데요. 점유 취득쇼는 일단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점유 취득쇼는 거의 대부분 이론 반절, 사례 반절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론 나온 것이 반절, 사례로 나온 형이 반절. 그러면 아무래도 사례 이론이 좀 더 우리가 보기에는 좀 더 쉽겠죠. 사례로 나오면은 좀 이렇게 복잡한데 사례로 나오면 어떻게 생각한다? 우리가 그림을 빨리 생각을 해야 돼. 뭐에 대한 물음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림을 사례형으로 나오면은요 답이 딱 한정이 돼. 묻는 질문이 한정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이론으로 물어보면 전체 범위에서 물어보기 때문에 좀 더 편하긴 한데 우리가 읽을 때는 문제 답을 고를 때 좀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자, 1번 보시면요. 자기 소유 부동산 줄고요. 인정 줄고 취득쇼 인정되죠? 자기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도 인정이 되죠. 써요. 거기 자기 소유 거기다 써요. 통정 허위 표시. 그러니까 통정 허위 표시는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인데요. 을한테는 듣기만 해주고 실제로는 갑이요 소유자죠. 갑이 물건을 점유하고 있다 이 말이죠. 자기 소유. 그런데 뭐는 안 된다. 맨 끝에 써 등기 갑 써. 등기 갑 플러스 점유 갑. 등기도 갑이고 점유도 갑이야. 그럼 갑이 자기 앞으로 등기되어 있고 자기가 점유하고 있어. 이런 경우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기가 등기 자기가 점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알겠죠? 그건 안 돼. 그래서 자기 소유 부동산에 대한 취득쇼도 인정된다. OX O. 그런데 뭐가 안 된다? 자기가 등기 자기가 점유 그건 안 돼. 2번 일반 재산이죠. 국유재 일반 재산 잡종 재산이죠. 일반 재산이던 당시에 취득쇼가 완성된 후 일반 재산이 줄고 행정 재산으로 편입. 그러면 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 국가 재산은요. 국유 재산은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일반 재산, 하나는 행정 재산 두 가지.
알겠죠? 그런데요, 뭐라고 하면 안 된다. 뭐라고 하면 안 돼? 행정재산은 되면 더 이상 등기 못해. 그 다음에 3번 토지의 일부 줄고 점유 취득시효는 인정, 그러니까 인정. 안고 있다 그것은 등기부 취득시효. 등기부 취득시효는 인정 안 해. 3번 성명 불상자의 토지. 그럼요, 이 땅의 이름이 누구 거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 땅의 소유자가 누구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 성명 불상자가 누구죠? 이 땅 주인이 누군지 모르겠어. 그런 건 따지지 않아. 무조건 그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인하게 몇 년간? 20년간 점유하면 돼. 자, 5번 토지의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는 점유기간 중 소유자의 변동이 없으면 줄거 이퀄 이해 관계인 X. 이해 관계인이 없다 이 말이죠. 그랬을 때는요,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 줄고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그래서 기산점을 어떻게 할 수 있다?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있다 이렇게. 임의로 선택 이렇게. 정답 몇 번이다? 1번 이렇게. 자, 26번은요. 26번 보면 이제 여기요. 여기를 한번 보죠. 26번 문제를 보기 위해서는 여기 이게 좀 이해가 돼야 돼. 우리가 먼저 이제 뭐를 보냐면 여기가 등기가 있죠? 등기가 이렇게 갑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요. 점유죠, 점유. 점유가 이렇게 을이에요. 을이고요. 여기서 90년부터요. 여기요. 2010년까지요. 보도에서 몇 년이다? 20년이죠. 20년. 여기서 등기 청구권이 나오죠. 등기 청구권은 채권이다, 물권이다? 채권이죠, 채권. 그럼 채권은 누구한테? 특정인이 누구한테? 특정인에게 이렇게요. 특정인이 특정인에게 누가요? 을이 갑에게요. 그런데 우리가 등기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뭘 한다? 점유를 뭘 한다? 계속하면 소멸시효는 진행한다 안 한다? 진행하지 않고요. 점유를 뭘 하면 상실하죠. 상실하면 소멸시효가 뭘 한다? 진행하고요. 여기서 시효 이익을 포기하죠. 그럼 시효 이익을 포기하면 어떻게 된다? 즉시로 소멸하고 즉시 소멸하고요. 그다음에 시효 이익의 포기는 누구한테 한다? 진정한 권리자. 진정한 권리자에게 포기하고요. 여전히 자주점유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뭐냐면 매수 제의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을이 갑한테 매수를 제의할 수 있죠. 이것은 시효 이익의 포기이다 아니다. 포기가 아니고 여전히 무슨 점유다? 자주점유다 이렇게. 그다음에 이 사람이요. 이 을이 여기에서 뭘 하게 된다? 등기를 하잖아요. 등기하게 되면 처음부터 소급해서 원시 취득하게 되죠. 등기하게 되면요. 그런데 아직 이 사람 미등기죠? 미등기요. 그럼 어떻게 돼요? 미등기. 그러면 을은요. 갑이요. 을에게요. 갑이 을에게 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가? 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토지 인도 청구 돼 안 돼? 안 돼요. 그러면 불법 점유이란 손해배상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부당 이득 돼야 안 돼요? 부당 이득 반환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토지 인도 손해배상 부당 이득이 안 된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여기 등기하게 되면 처음부터 소급해서 소유가 되고 이렇게. 그런데 만약에 을이 갑한테 등기를 청구를 했더니 갑의 등기가 무효예요. 무효. 그럼 1번 원래 소유자가 A인데요. 갑이라는 사람이 등기 서류를 위조한 거예요. 갑이요. 위조. 그러면 이 등기는 무효잖아요. 그러면 이 3번이요. 을은 위조인 등기로부터 이전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 같은데 을은요. 진정한 권리자 A를 대위해서 등기를 말소하고 그러면 다시 진정한 권리자로부터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해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요. 중간 생략 등기에서는 채권 양도 즉 을이요. 지금 등기 청권이 있잖아요. 이 등기 청권을 양도를 할 때 뭐 하면 돼? 통지나 뭐만 하면 돼? 통지나 또는 승낙만 하면 돼. 둘 중 하나. 그런데 우리가 중간 생략 등기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중간 생략은 통지하고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승낙. 이것이 뭐가 있어야 된다? 플러스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취득시효는 을은 갑에 대해서 등기 청구권이라고 하는 권리만 있고 갑은 등기를 해줄 뭐가 있어? 의무만 있잖아요. 그래서요. 여기서 통지만 하거나 승낙만 하면 되는 거예요. 중간 생략 등기처럼 통지 플러스 승낙을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것이 또 중요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이 을이 여기에서 점유를 병한테 넘기죠. 넘기면 어떻게 돼요? 이 병은 을의 권리를 직접 갑에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직접 행사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을의 권리를 갑에게 직접 행사해서 자기 앞으로 직접 등기해달라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을을
대위해서 갑한테요 빨리 을한테 등기라. 을한테 등기하면 그러면 나한테 등기라. 이렇게 좀 이해되셨나요? 그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을 뭐라고 한다? 점유 취득시효. 이렇게 한번 볼까요? 자, 1번 취득시효가 제3자에게 시효 취득자가 누구죠? 을이죠. 제3자 병이죠. 목적물을 처분하여 점유를 상실하면, 점유를 상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즉시 소멸하고. 틀렸어. 점유를 상실 줄고요. 여기 한번 봐봐. 점유를 상실하면 몇 년이다? 10년이죠. 소멸시효가 진행해. 10년. 이렇게 10년. 알죠? 그래서 즉시 소멸하고 점유를 상실한 날부터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은 아니다. 틀렸죠. 2번 시효 취득자의 점유가 계속 동그라미, 점유 동그라미하고 계속, 점유가 계속하죠. 그러면 이미 발생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10년의 시효로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소멸하지 않고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3번 취득시효 완성 후 이전 등기 전이죠. 제3자 앞으로 등기가 종료되면 시효 취득자는 등기 명의자인 제3자에게 시효 취득의 주장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여러분 잠깐 보시면 이거죠. 지금 여기는 지금 현재 뭐만 봤죠? 지금 점유만 지금 본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등기를 잠깐 보면 등기를 보면요, 여기는 등기가 갑이죠. 여기요 점유가 이렇게 을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20년이 지났죠? 20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갑이 병한테 등기를 넘기죠. 넘기면 이 사람은 을이 시효를 완성했다고 하는 것을 알든 모르든 무조건 뭐가 된다? 소유자가 되고, 소유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뭐를 하게 되면 적극가담할 때만 뭐가 된다? 무효가 되죠. 이 사람은 소유자로서 물권이고 자기는 채권이니까 을은 병한테 대항할 수 없죠. 다시 몇 년이 흘러야 된다? 다시 20년이 흘러야지 2차의 취득시효가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20년 지나지 않고 17년 만에 만약에 등기가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등기가 갑이고요, 점유가요 을이에요. 그래서 17년 만에 등기가 갑에서 병으로 넘어가죠. 몇 년만 기다리면 돼? 3년. 그래서 20년이 완성될 당시 등기부상 소유자에게 등기를 청구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갑과 을은 뭐는 절대로 없다고 그랬죠? 채무불이행. 채무불이행이라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왜요? 임대인, 임차인 그러면 이것은 타주 점유가 돼. 그래서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안 돼. 그 다음에 여기요, 이 갑이요 을의 완성 사실을 알고 병한테 넘긴 경우가 있고, 모르고 병한테 넘긴 경우 두 가지가 있잖아요. 알면서 넘겼다 그러면 뭐가 된다? 알고 넘기면 뭐가 된다? 모르고 넘기면 그럼 뭐가 된다? 알고 넘겼다 그럼 뭐가 돼? 불법행위. 모르고 넘겼다 그럼 뭐가 된다? 적법행위. 이렇게. 그래서 불법행위, 적법행위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알고 불법, 모르고 적법 이렇게. 됐죠 지금? 자,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장 이제 기본적인 것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 가장 기본적인 것. 알겠죠? 그럼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지금 뭐라고 나왔죠? 취득시효 완성 후 이전 등기 전에 제3자 앞으로 등기가 됐다. 그럼 이걸 어딜 얘기하냐? 여기를 봐봐. 여기에서 이 그림 중에서 지금 내용이 어디에 해당하는가를 반드시 찾아야 돼요. 어디다? 20년이 됐는데 등기가 갑에서 병으로 넘어갔다 이 말이죠 지금 여기. 그러면요 이 을은 병한테 대항하지 못한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 OX, X 없다 이런 말이죠. 4번 시효 진행 중. 이런 봐봐. 시효 진행 중이란 말은 몇 년을 얘기해? 17년 얘기해. 17년. 20년 되기 전에 여기 17년 만에 등기가 넘어가죠. 그럼 을은 나머지 기간을 채해서 20년이 완성될 당시 등기부상 소유자에게 등기를 청구한다 이 말이죠. 여기 한번 봐봐요. 전전양도된 후 시효가 완성된 경우 시효 완성자는 최종 등기 명의자에 대해서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5번 시효 완성으로 이전 등기를 경료받은 자가 시효 기간 중에 체결한 임대차에서 발생한 임료는 원소유자에게 귀속한다. OX 누구한테 귀속한다? 오케이. 시효 완성자인 점유자에게 귀속해. 왜요? 여기 한번 봐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5번 말이 여기 20년이 되기 전에 여기 어디선가 이 을이 다른 사람한테 땅을 빌려줘가지고 월세를 받았다 이 말이죠. 차임을 받았다. 그럼 이것은요 20년이 돼서 등기를 하기 전까지는 누구 땅이죠? 갑의 거죠.
그냥 원래는 가만테 돌려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요, 20년이 되고 나서 등기를 딱 하면은 언제부터 소유자로 봐버려? 점유계 시 처음부터 소유자로 봐버리죠. 그래 등기를 딱 하게 되면 어때요? 결국 을은 여기에서 월세를 받아 먹었는데 땅 빌려주고, 결국 남의 땅에서 월세를 받았다, 결론적으로 자기 땅에서 월세를 받았다, 자기 땅. 그러니까 돌려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 한번 봐봐요. 시효 완성으로 이전 등기를 격려받은 자가 시효 기간 중에 체결한 임대차 계약에서 발생한 임료는 누구에게? 원 소유자에게 귀속한다. OX X 누구에게 귀속한다? 시효 취득자, 시효 완성자에게 귀속한다. 이렇게. 자, 27번 옳은 것은 시효 취득자는 취득시효의 완성으로 바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이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발생한다.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줄고 이퀄 채권적 청구권이다. 왜냐? 우리는 어떻게 되어 있냐? 우리나라는요, 점유 취득시효를 완성했다고 해서 소유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뭐를 함으로써?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자가 된다. 이렇게 돼 있어. 알겠죠? 2번 미등기 부동산의 점유자는 취득시효의 완성만으로 즉시 점유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가 없다. OX X 1번하고 보면 틀렸죠? 등기를 해야 소유자가 된다. 그 다음에 3번은요, 시효 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자는 토지 소유자가 완성된 토지자가 시효 완성 후 당해 토지에 무단으로 담장 등을 설치한다. 그럼 이게 뭐예요? 봐봐. 지금 우리가 여기 한번 봐봐. 여기면 20년이 됐죠? 20년이 딱 되면 어떻게 돼요? 20년이 딱 돼. 20년이 딱 되죠? 그럼 어떻게 돼? 갑은 등기를 해줄 뭐가 있어? 의무. 을은 뭐가 있어? 권리가 있죠. 권리가. 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그러나 20년이 딱 됐는데 갑이 등기는 안 해주고 저기에다 담장 등을 설치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왜요? 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는 자가, 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있는 자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한다? 을은 갑에게 뭐 할 수 있다? 뭐를? 철거를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알겠죠? 자요, 4번이죠. 시효기간 만료 후 명의 수탁자로부터 줄고 적법하게 주고, 적법하게 이퀄. 우리가 적법하게, 그건 뭐냐? 명의 신탁 해지예요. 원래 이러면 명의사건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죠. 해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무효는 해지 못해. 그런데 유효일 때만 해지해. 명의신탁이 유효인 경우가 있어, 없어? 언제 있죠? 부동산에서 언제 있어? 여기요. 어느 경우에 명의신탁이 유효해요? 뭐 그런 것들이죠? 알겠죠? 그런 것들이다. 알겠죠? 그래도요, 꿍시는 거라서 고마워요. 자, 뭐냐면 우리가 부부간, 종중간 종교단체죠? 부부. 그 다음에 종교단체. 언제요? 법령상 제한의 회피의 목적이 없고, 법령상 제한. 그것이 없어야 돼요. 두 번째는요, 조세포탈이나 강제집행 면탈이 없어야 되죠. 8조. 부부간의 명시이탁. 부부 뭐죠? 종종과 종혼간, 종교단체하고 산하단체 간의 명의사건 유효이죠. 이때 명의사건 뭐 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 알겠죠? 해지하면 소유권이 누구한테 간다? 여기 뭐 적법하게 줄었어요? 명의상 해지라고 썼어요? 옆줄 긋고 소유권이 신탁자에게 복귀가 돼. 됐죠? 그럼 여기 한번 봐봐. 여기 한번 봐봐. 지금요, 우리가 갑하고 을하고 있죠. 을이 지금 20년이 됐죠. 20년이 돼서 을이 지금 갑에게 등기를 청구했죠. 등기 청구했죠. 을이 갑에게 등기 청구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등기가 갑에서 병으로 넘어갔죠. 그러면 을은 병한테 대항하지 못하죠. 반대로 병은 을한테 대항할 수 있어, 없어? 있잖아요. 을이 병한테 대항 못하니까. 반대로 병은 을한테 대항할 수 있다. 자기가 소유자라고 주장할 수 있다. 너 나가라고 주장할 수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원래 이 사람이 수탁자고 이 사람이 신탁자인데 20년이 되고 나서 명의상이 해지가 됐다, 이 말이죠. 그럼 소유권이 아까 내가 누구한테 복귀한다 그랬죠? 신탁자. 그러니까 소유자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요, 신탁자는 시효취득 완성자에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만
시효 완성자는 수탁자 아니 신탁자 제3자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그러면 무엇을 묻는지를 정확하게 봐야 돼. 누가 묻는지 한번 볼까요? 누구는요? 명의 신탁자 제3자는 이 말이죠. 명의 신탁자는 시효 완성자 을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래야 돼. 있다. 이거 우리 시험에 나온 거 그대로예요. 우린 봐봐. 우린 지금까지 시험에 다 어떻게 나왔죠? 지금까지 다 취득쇼가 중요하니까 을은 병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만 시험에 나왔거든요. 지금까지는. 그런데 이놈은요, 제3자가 시효 완성자한테 주장할 수 있느냐? 시효 완성자가 제3자한테 주장을 못하니까 반대로 해석하면 뭐죠? 제3자는 시효 완성자에게 말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뭐 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자, 5번 취득쇼 완성 후 등기 전에 제3자에게 등기하는 봐. 지금 우리가 뭐를 지금 보냐면요, 지금 4번하고 5번은 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보고 있어, 그림이. 그러니까 우리가 취득쇼는 되게 간단한 게 점유를 다 한번 쓸고 다 보고, 왜냐면 점유 플러스 등기니까 점유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등기에 관한 것만 보면 된단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등기에 관한 것을 보고 있으니까 뭐가 등기가 어떻게 됐다 그러면 항상 이 그림을 연상을 해야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지금 5번에 여러분 5번에 지금 지문이 뭐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가 제3자한테 됐다가 그 취득쇼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회복이 됐다. 봐봐. 어느 경우죠? 을이요 20년 돼가지고 갑한테 등기해달라고 했어. 그랬더니 갑이요 뺏길 수 없잖아요. 그래 갑이 자기 친구 병하고 짜가지고 등기를 넘겨. 짜가지고 그럼 이 등기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무효니까 다시 소유권이 다시 누구한테 복귀된다? 갑에게 복귀되겠죠. 그러면 을은 갑에게 다시 등기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청구할 수 있다, 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정답 몇 번이다? 1번이에요. 자, 28번 공유 지분 일부에 대해서는 취득, 시효 취득이 가능하지 않지만 집합 건물의 공용 부분 줄고 공용 부분 여기 지울까요? 그럼 지금 그림 이제 다 이해가 됐죠? 자, 그림을 가지고 보고 재밌는 말 나왔어. 지금 공유 지분의 일부 된다 안 된다? 왜 안 돼요? 왜냐면 공유 지분의 일부 당연히 되죠. 지분은 뭐 할 수 있죠? 등기하죠. 등기라는데 공유물은 전부를 점유해야 돼. 써 거기다 공유 지분 줄 곳이 써. 지분 등기 플러스 공유물 전부 점유 이렇게. 알죠? 지분을 등기하고 공유물 전부를 점유해야 돼. 아시겠죠? 그런데요, 여기요 집합 건물의 공용 부분 박스에 공용 부분 박스 했어요? 자, 지금부터 공용 부분 봐. 공용 부분은요 내용이 많아. 공용 박스 했죠? 자, 첫 번째 등기한다 안 한다? 등기 안에 공용 부분은 별도로. 그래서 취득쇼가 안 돼. 왜요? 취득쇼는 반드시 뭐를 해야 돼? 등기를 해야 되잖아요. 자, 두 번째 공용 부분은 불법 점유하죠? 불법 점유하면 뭐 할 수 있다고? 뭐 할 수 있다? 부당 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 없어? 반환 청구할 수 있다고 돼 있죠. 그래서 이번에요 5월 18일 날 전원 합의체 판결이 나왔어. 알겠죠? 반환을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공용 부분은 그 다음에 누구 뭐하고? 전유 부분과 분리 처분이 된다 안 된다? 분리 처분이 안 돼. 분리 처분 안 돼. 공용 부분은 분할을 청구할 수 있어 없어? 분할 청구할 수 있어 없어? 분할 청구할 수 없어. 공용 부분은 어떻게 사용하죠? 오케이. 용도에 따라 사용을 해. 지분의 비율로 사용을 하면 큰일 나. 용도에 따라 사용한다 이 말이죠. 이것이 공용 부분이에요. 그래서 공용 부분은 취득쇼가 안 돼. 뭐를 못하니까? 등기를 못하니까 취득쇼가 안 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잘 봐야 돼. 1번 틀렸죠. 2번 아까 했었는데 시효이익의 포기 줄고 시효이익을 포기하죠. 시효이익을 포기하면은 바로 등기 청구권이 소멸하죠. 그런데 누구한테 포기한다고 그랬죠? 완성 당시 진정한 권리자. 완성 당시 진정한 권리자. 그럼 포기 동그라미하고 포기 등기 청구권은 즉시 소멸 이렇게. 등기 청구권은 즉시로 소멸해. 알겠죠? 그런데 누구한테 포기해? 완성 당시 소유자. 알겠죠? 완성 당시 소유자 이렇게.
자, 3번 점유 취득시효의 완성으로 점유자가 소유자에 대해서 갖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줄과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통상의 채권 양도 법리에 따라 양도될 수 있다. 여기 지금 30회 나온 거죠. 통상의 채권 양도의 법리 가로 묶어봐. 통상의 채권 양도 법리서 통지 또는 승낙, 통지 또는 승낙 둘 중에 하나야. 통지 또는 승낙 둘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여러분 써 옆에다 써봐. 중간 생략 등기의 경우 써봐. 중간 생략 등기의 경우 통지 플러스 승낙이 있어야, 통지 플러스 승낙이 있어야 돼. 그건 특이한 것이고, 알죠? 취득시효가 완성이 되면 뭐만 있으면 된다? 통지나 승낙이나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된다. 그것을 통상의 채권 양도 법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통지 또는 승낙. 4번 아직 등기하지 않는 시효 완성자는 완성 전에 이미 설정되어 있는 가등기에 기하여 시효 줄과 설정 완성 전에 줄과 완성 전에 그 다음에 가등기에 기하여 완성 후에 본등기를 마친 자, 본등기를 마친 자 줄과 써 이퀄 제3자예요. 자, 여기 한번 봐봐. 여기 봐봐. 이 말이에요. 우리는 누구한테 대응하지 못하죠? 시효가 완성되고 난 다음에 봐봐. 등기죠? 등기가 갑이고 점유가 지금 누구예요? 을이죠. 여기 몇 년이죠? 20년이죠. 그런데 20년이 지나가지고 등기를 할 때 갑이 병한테 등기를 해버려. 그럼 이 병한테 대항하지 못하잖아요. 이게 대항하지 못한다. 알겠죠?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20년이 되기 전에 여기에서 가등기를 했어. 누가? 병이 가등기를 해가지고 20년이 되고 난 다음에 여기서 병이 본등기를 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면요, 이 병은 시효가 완성되고 난 다음에 권리를 취득한 자예요? 시효가 완성 전에 있던 사람이에요? 자, 다시 가등기는 뭐예요? 가등기는 언제부터 물권 변동이에요? 언제부터? 본등기 시부터. 그럼 이 사람은 병은 언제부터 소유자예요? 본등기 시부터. 20년이 지나고 나해요? 지나기 전이에요? 지난 후잖아. 지난 후. 왜? 본등기 시부터 물권 변동, 본등기 시부터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20년이 되기 전에 가등기가 있었고 20년이 되고 난 다음에 본등기를 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병은 20년이 지난 후 권리를 취득한 사람이다. 대항하지 못한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왜? 물권 변동은 언제를 기준한다? 본등기 시를 기준한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요, 여기요 4번 아직 등기하지 않는 시효 완성자는 완성전에 이미 가등기가 설정되고 완성 후에 본등기를 한다. 그러면은 완성자 본등기한 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주장할 수 없다. 5번 부동산에 관한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받은 부동산의 소유자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주더라도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OX X 줄과 완성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받은 부동산 소유자 거기 가로 묶어봐.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받은 부동산 소유자 거기 가로 묶어봐. 그럼 이 사람은 누구예요? 자, 봐. 이 사람은 그러면 이 소유자는 등기부상 소유자는 을이 20년을 완성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그걸 묻는 거야.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등기 청구를 받았으니까 알고 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저 줄거 제3자에게 처분이죠. 알고 난 후 처분했죠. 그걸 무슨 행위라고 그래? 불법 행위라고 한다고. 불법 행위. 20년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 등기를 넘겼죠. 그걸 무슨 행위? 불법 행위. 시효 완성자는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한테 불법 행위로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불법 행위가 성립한다. 정답 몇 번이다? 몇 번? 2번. 이렇게. 자, 29번 취득시효 기간 만료 당시 점유자로부터 점유를 승계한 현 점유자가 전 점유자의 취득시효 완성 효과를 주장하여 직접 자기에게 된다 안 된다 했죠 아까. 시효 완성 당시 점유자 을이죠. 점유를 승계한 사람 점유를 승계하면
등기 청구권은 승계가 안 돼. 직접 청구 안 돼. 자기에게 직접 청구 안 되고 점유 시효 완성자를 대위해서 청구한다. 직접 안 된다. 완성자를 대위해서 등기 청구 이렇게. 2번 부동산에 관하여 적법 유효한 등기를 마치고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자기 소유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나요? 자 봐봐요. 우리는 봐봐. 우리는 자기 소유 된다 안 된다. 자기 소유 부동산 취득시효 돼야 안 돼. 자 그럼 봐. 항상 취득시효는 등기는 갑이고 그다음에 점유는 누구다? 을이야. 을이 돼가지고 을이 2심이 돼서 을이가한테 등기를 청구해서 등기를 함으로써 취득시효가 돼. 그러니까 항상 취득시효는 점유자와 등기부상 소유자가 달라야 돼. 알겠죠? 그러니까 자기 소유가 뭐냐? 자기 소유. 이때 자기 소유는 점유는 을인데 등기는 갑으로 되어 있다. 뭐다? 이것을 통정허위 표시다. 통정허위 표시. 그래서요, 이 을이 누구다? 을이 점유자면서 소유자다. 을이요, 갑하고 통정해서 자기 등기를 을 앞으로 등기했다 이 말이죠. 이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그러니까 을이 소유자죠. 점유는 을이고 등기는 갑으로 되어 있어야 돼. 이때 자기 소유물에 대해서 취득시효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점유를 누가 하고 있냐? 을이요. 등기도 누가 앞으로 되어 있다? 을이요. 이런 경우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왜? 이 사람이 20년 돼도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어 없어? 자기가 자기한테 어떻게 등기를 청구해? 그래서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점유 취득. 그래서 여기 한번 봐봐. 여기 부동산에 관하여 적법 유효한 등기를 마치고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등기 동그라미 갑. 그 자기 소유 부동산을 또 점유 갑 이 말이잖아요. 알겠죠? 취득시효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알겠죠? 안 된다. 그래서 2번 맞죠? 3번 부동산에 대한 점유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나 아직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하지 아니한 점유자에 대해서 소유 명의자는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지금 을이 20년이 됐어. 아직 등기 안 했어. 그러니까 갑이요 을한테 아직은 내가 소유자다. 너가 등기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나한테 토지를 인도해라. 너가 불법 점유했으니 손해배상을 해라. 너가 20년 동안 농사를 지어서 수익을 얻었으니 부당이득으로 반환해라.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도리어 갑은 을한테 뭐 할 의무가 있다? 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는 것이다. 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다 이런 말이죠. 무슨 의무가 있다? 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는 것이죠. 알겠죠? 자 4번은요. 부동산에 대한 압류나 감류. 이게 이제 우리 시험에 나왔죠. 압류나 감류는 점유 취득시효를 중단시킨다. OX. 압류 감류 줄거. 압류 감류를 써 채권에 대한 권리예요. 채권. 우리가 돈이죠. 금전 채권. 돈을 못 받았을 때 하는 게 바로 감류란 말이죠. 그 감류에서 판결문을 받아서 잡는 것을 압류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채권이죠. 채권. 그러니까 소멸시효를 중단시킨다. 취득시효를 중단시킨다. 틀렸어. 중단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것은 압류나 감류는 채권에 가는 것이고 물권에 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알겠죠? 5번 부동산 점유 취득시효 완성 후 제3자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마쳐지면 그 소유권 변동 시를 어떻게 한다고? 새로운 기산점 몇 차? 2차. 몇 년? 20년이 흐르면 2차의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정답 몇 번이다? 2번 이렇게. 자 30번 한번 봐봐요. 30번은 뭐 간단하죠? 등기부죠? 그럼 여기서 등기부 취소할 때 등기 동그라미. 등기요? 등기는 무효인 등기도 포함. 무효인 등기를 포함해. 등기부 취득시효는 무효인 등기를 포함을 해. 옆줄 긋고 이중 보존 등기로 무효. 그것은 가로 닫고 X. 그건 안 돼. 무효인 등기도 다 되는데 안 되는 놈이 하나 있어. 물론 2개야 2개. 근데 우리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은 뭐죠? 이중 보존 등기. 그건 안 돼. 한번 볼까요? 1번 등기부 취득시효가 완성된 이후 줄거. 등기부 취득시효가 완성된 이후 줄거 이퀄 즉시 소유권 취득해. 즉시. 왜? 우리가 점유 취득시효는 아직 뭐가 없어? 등기가 없지만 등기부 취득시효는 뭐가 있어? 등기가 있죠. 그래서 등기부 취득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는 등기 원인의 실효를 주장하여
등기 명의자의 소유권 취득을 뭐 할 수 없다? 부인할 수 없다. 우리가 봐봐. 여기 봐봐. 등기부 취득시효는요, 뭐라나? 우리 점유취득시효는 어떡하? 점유취득시효? 점유취득시효는 뭐? 자주점유, 평원점유. 자주점유예요. 평원점유예요. 그 다음에 무슨 점유? 공연점유죠. 그런데 여기는요, 여기는 등기부 취득시효는 무슨 점유? 선의점유. 또 무슨 점유? 무과실점유. 이렇게 있다고, 이렇게. 선의, 무과실. 무슨지 알겠죠? 그런데요, 여기 선의, 무과실은 점유에 관한 것이에요? 등기에 관한 것이에요? 선의, 무과실은 점유 따당 했네. 점유에 관한 것이다.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선의, 무과실은 점유 취득시효는 없고 등기부 취득시효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판단한다? 선의, 무과실은 등기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말이죠. OX, X. 뭐에 관한 것이다? 점유에 관한 것이다. 뭐에 관한 것? 점유에 관한 것이다. 점유. 아시겠죠? 그래서 선의, 무과실에 관한 입증 책임은 그것은 등기에 관한 것이다. 틀렸고, 점유에 관한 것이고, 특히 여러분 봐봐요. 여기 자주, 평원, 공연, 선의는 뭐가 되고? 추정되고, 무과실은 추정된다, 안 된다? 추정되지 않죠? 추정되면 누가 입증하고? 상대방. 추정되지 않으면 누가 입증하고? 내가 하죠? 내가 누구다? 시효 주장자. 시효 주장자. 그래서 무과실에 관한 입증 책임은 취득시효로 뭐 하는 자? 주장하는 자. 부인하는 자는 상대방이에요. 부인하는 자는 상대방이에요. 주장하는 자. 알겠죠? 주장하는 자가 입증한다. 3번 틀렸죠? 4번. 이것도 등기부 취득시효 안 돼. 자, 5번부터 봐. 중복 등기 중 선 등기가 원임 무효가 아니어서 그 다음 줄고 후 등기가 무효죠. 후 등기가 무효. 아까 말했죠. 중복 등기에서 무효인 등기를 기초로 취득시효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 5번 틀렸어. 물론 여러분요, 4번도 안 돼. 4번, 5번 묶어. 지적공부 소관청의 분필 절차를 거치지 않는 채 딱 끊어. 그러니까요, 토지가 분할이 안 됐어. 그런데요, 등기부상으로는 분할됐어. 등기부상으로는 분할됐어. 이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이 등기는 무효예요. 등기부 취득시효가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건 안 돼. 그래서 두 개가 안 돼. 우리 여러분 등기라고 하는 것은 일단 대장에 분할하고 그 다음에 등기부에 등기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등기부에 분할 등기가 되어 있어도 대장에 분할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지 알겠죠? 그래서 이건 4번, 5번 이렇게. 알겠죠? 두 가지는 안 된다. 특히 4번은 감정평가사 시험이 나왔지만 우리 시험에는 아직 안 나왔는데요. 우리 시험에는 이 5번이 시험이 나왔죠. 알겠죠? 그래서 앞으로도요, 4번보다는 5번이 나올 가능성이 많고요. 만약에 등기부 취득시효가 문제가 된다 그러면은 2번, 3번, 5번 정도가 정답으로 나올 수 있어. 2번, 3번, 5번. 알겠죠?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 선의, 무과실은 점유에 관한 것이고 등기에 관한 것이 아니다. 중복 등기로 무효인 경우 그 무효인 등기를 기초로 취득시효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아시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러분요, 이제 선의취득인데요. 선의취득 같은 건 여러분 설명을 조금 해야 되기 때문에요. 여기까지 하죠. 여기까지. 아시죠?